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사회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부품사가 있고요, 완성차가 있습니다. 부품사에 물건을 납품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됐을 때, 즉 입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재고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입하된 재료를 재고로 남겨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관리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트림 정보를 완성차가 부품사에 공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월 며칠 날 생산량이 10개니까 너네 부품사 재고 10개 필요하다,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물론 바로 당일내에 주진 않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주겠죠. 그러면 이게 완성차 창고라고 해보겠습니다. 부품사가 알아서 이 창고에다가 재료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이 생산 라인이 있으면, 제조 라인이 있으면 완성차는 그날 아침에 그냥 와서 여기다 재고를 갖다 놨네, 나는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쓸 때, 이 투입할 때 트림인, 즉 트림에 들어갈 때, 생산 라인에 들어갈 때 이것을 매출 인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기다 재고를 갖다 놔도 매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성차 공장 내부임에도 아직 매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투입될 때 매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품사는 재고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완성차는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완성차가 당연히 갑의 위치, 즉 바이어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 건데요. 부품사가 있고 모듈 업체, 즉 체결 업체가 있어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부품사 각각의 제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합체를 체결을 해서 이제 물건을 납품받는 거죠. 그러면 부품사 입장에서는 이 모듈 업체에서 체결이 돼도 아직 본인들의 재고입니다. 이미 완성차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듈 업체가 또 완성차에 납품을 하고, 납품을 했을 때 해서 트림인, 아까 거기 라인에 투입될 때 매출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체결하는 과정이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길게 되면은 이 재고 자산의 부담 비용은 전부 다 부품사가 가져가는 거죠. 완성차는 무조건 투입할 때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 경우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모듈 업체에서 직접 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품사는 재고 부담이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고 실사와 회계 처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 창고에 있거나 아니면 판매한 사람 창고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품사 창고, 사내 창고만 실사하면 되는데 모듈 업체나 완성차에 본인들의 재고가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 재고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실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모듈 업체나 완성차가 자기네 창고를 마음껏 열어줄까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화를 인도했다면은 그때 매출로 인식되니까 결산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라인에 투입됐을 때 매출 인식하는 거니까 좀 불명확합니다. 즉 완성차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때, 확정 마감을 할 때 몇 개가 끊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12월이면 1월 10일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없으니까 월차 결산을 2, 3일 경에 하고 확정 마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차액을 다시 조정해서 결산해야 됩니다. 즉 두 번의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부품사 입장에선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